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의회 중국 스파이 겨냥해 미국 내 대학 연구기관 기술 도용 방지 법안 제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의회 중국 스파이 겨냥해 미국 내 대학 연구기관 기술 도용 방지 법안 제출. 지금 미국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미국 양당 의원이 자국의 캠퍼스 및 학술기관에서 중국 스파이들이 민감한 기술을 도용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원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국토안보부 정보보호위협감수법입니다. 이것은 국토안보부 공무원에게 특정 연방기관의 정보를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각 기관의 보안 담당자가 스파이 활동 인식 훈련을 개발해서 담당 구역의 교수진이 잠재적인 간첩 활동을 탐지하도록 선도하는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각 담당자가 있어요. 이 담당자가 그 교수진을 어떤 의심이 가는 교수진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역별 책임을 지는 법안인데요. 또한 학문 및 학위 프로그램의 민감한 영역에서 스파이 활동을 식별하는 조치가 포함되며 외국 학생들이 자신의 집중 영역을 변경할 때 언제든 추적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경고가 가능한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제정에 목적이 있을 건데요. 목적을 알아보면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학생 및 학사 비자에 대한 조사를 집중함으로써 스파이 활동을 막고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제정 목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생 스파이들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미국의 기술을 훔치는 데 대해서 정보 당국자들에게 경고를 해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대표로 발의한 마크 워크 의원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 등의 국가가 우리 학술기관으로부터 민감하고 가치 있는 정보와 기술을 훔치는 행위를 너무 오랫동안 눈감아왔다. 우리는 미국의 지적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 스파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2012년 이후 연방 사건에서 발생한 경제 스파이 혐의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기인했다라고 중국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중국 스파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 특별 계획을 착수를 했는데요. 미국 연방수사국 크리스토퍼 웨이 국장은 2018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중국 학생들이 모든 분야, 모든 도시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학문의 순진한 대처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중국 학생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 사회적 위협에 맞서 미국은 전 사회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 영업비밀 및 첩보 절도에 대한 기소도 있었는데요. 2018년 9월 달에 중국인 유학생 지차오진이 체포가 됐는데, 중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의 중국 요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중국 정부를 위해서 공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모집을 해서 대만이나 중국에서 귀화한 미국 국적자 최소 8명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고위 정보부 관계자에게 넘긴 사실이 2015년 압수수색 중 발각이 돼서 이게 체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06년도에도 듀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류 루어핑이, 그리고 2006년 당시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물건을 숨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망토의 원형을 개발한 본교 연구소에서 일한 이분입니다. 이후 류오핑은 중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 기술을 보유한 홍콩 상장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자기가 근무했던 본교 연구소에서 그 기술을 탈취를 해서 홍콩에 중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홍콩의 상장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FBI는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은 기소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미국의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교육연구원의 최근 추산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학생은 약 36만 명. 전문가들이 보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록 학계 스파이 활동이 소수 학생에 해당되지만 그 피해는 심각할 수 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관리 니콜라스 에프티미에이즈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도용하는 기술이 너무 파괴적이고 중국의 경제 부양과 군사력 증강을 제공한다는 점에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울리 의원은 7월 달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공자학당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미국 중서부의 미주리 대학과 웹서 대학에 중국 부경 공자학당 제휴를 제고해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 주립대와 미네소타대, 인디아나대, 오리건대, 하와이대 등 미국 대학이 올해 공자학당 프로그램을 이것을 통해서 중단이 된 거죠. 말하자면 지금 중국의 공자학당과 연계해서 이런 중국의 그 유교나 중국의 그 내용들을 전파하면서, 그 사상들을 전파하면서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귀고 이것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유학생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특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의 기술을 가져가서 홍콩이나 중국에,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 특별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통해 기업을 만들고 그들을 특별한 대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오랫동안 자인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법안을 상정을 했고, 이것은 언제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갈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